안녕하세요. 치즈의 역사를 가지고 10주차 1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샌드위치에는 그 치즈가 많이 활용이 되죠. 치즈 샌드위치, 치즈 에그 샌드위치, 치즈 햄 에그 샌드위치, 뭐 햄 치즈 샌드위치 여러 가지 그 치즈가 다양하게 그 치즈의 그 역사 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샌드위치의 주 재료는 이제 치즈 위주가 많이 좀 활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치즈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치즈의 그 역사에서 그 치즈의 역사에서 먼저 치즈의 최초의 그 치즈는 에, 치즈는 그 인간이 그 야생이나 그 가축의 그 젖을 처음 먹는 그 직후부터 이제 만들어서 이제 먹는 것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가 그 처음으로 그 치즈를 만들었는가에 대해서는 전해지지 않고 있고, 고고학자들은 다양한 그 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선사 시대 이전부터 이제 치즈가 있었다는 증거는 이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성경에는 그 다비드 왕에게 동물의 그 치즈를 그 바친 것으로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 그 일찍부터 그 북유럽인들과 그 마찬가지로 그 고대 그리스나 그 로마인들도 치즈의 그 제조법을 이제 알고 이제 있었으며, 그 중요하게 그 여긴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치즈 제조법은 흔히 그 비밀로 이제 전해져 왔는데, 자, 비록 그 성경이나 그 전설 속에서 이제 치즈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이것을 그 최초의 그 치즈라 보기는 어렵고, 그 이유는 치즈는 그 하나의 그 발명품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관찰에 의한 이제 발견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옳기 때문입니다. 우유를 그 오랫동안 그 방치하면 그 자연적으로 이제 산화와 그 부패가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우유가 응고 이제 치즈가 되죠. 그 옛날에도 이러한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이며, 그 또한 그 계절상 그 온도 변화가 그 심한 지역에서는 찬 온도보다는 그 따뜻한 온도에서 우유가 더 잘 응고가 됐다는 것도 알았다는 것이고, 이것을 그 최초로 이제 기술적인 치즈 제조법으로 이제 간주할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그 최초의 그 치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만 있지만은 그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며, 영어권에서 많이 인정하고 있는 그 전설을 통해 치즈 역사를 보는 것도 이제 재미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치즈의 발견에서 그 약 한 4,000년 전의 그 한 전설에 따르면, 그 최초의 그 치즈는 주머니에 그 우유를 넣어서 사막을 횡단하던 한 그 아라비안 상인이 의해 이제 발견된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자, 주머니는 양의 그 이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었고, 그 주머니의 그 이음선에 남아 있던 천연 응유 그 효소 레인이 그 태양열을 받은 우유를 이제 응고시켰다는 것이 이제 그래서 우유는 그 커드, 우유는 커드라고 해서 응고물과 같은 휘로 이제 유장으로 이제 분리되었다고 하는데, 어둠이 이제 깔리자 그 휘는 갈증난 그 아라비아 상인의 그 목을 축여 주었고, 커드는 줄인 그 배를 어느 정도 이제 채워 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우연한 발견이 치즈의 첫 탄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치즈를 그 전파는 그 중앙 아시아에서 처음 태어난 그 치즈는 중세기에 동안 그 로마 제국의 그 팽창에 따라서 멀리 영국에까지 이제 전파되었다고 하고, 중세기를 거치는 그 동안에 유럽의 그 승려와 상인들은 치즈를 각 지역에 이제 고착 음식으로 이제 만들었고,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1620년에 그 메이플라워호에 그 승선한 그 필그림 청교도들이 배에 치즈와 젖소를 이제 함께 실음으로써 이제 전해지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럽 치즈 성장에서는 그 중세기에 들어서 그 치즈는 전 유럽으로 이제 확산되었는데, 이제 로마인들은 그 엉거큐 꽃과 그 무화과 주스 등을 레인을 사용했다는데, 그래서 목축업자, 뭐 요리사, 뭐 작가뿐 아니라 수도원의 그 사제와 승려들도 치즈를 이제 만들었다고 하고, 이들은 그 그 폴랭과 그 마루알과 같은 문스터 치즈를 이제 완성시켰으며, 이어서 그 유럽 전역으로 이제 확산되었습니다. 되었다고 하고, 그 샤를르 마르텔레이의 그 푸아티에 지방에서 축출당한 무어인들은 푸아투 지방에 그 정착하여 염소 치즈를 이제 제조하였고, 염소라는 의미의 이제 아랍어에서 파생된 그 샤비스와 샤비슈 치즈는 이때부터 이제 푸아투 지방에서 이제 생산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프랑스 왕들은 치즈를 너무 좋아해서 그 치즈 제조를 이제 장려했다고도 하고, 치즈는 이제 불어로 이제 프로마주라고도 하는데, 이 라틴어에서 곰팡이로 만들어지면서 나온 거 이제 대체시킨 말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럽 그 치즈의 연대기를 보면은 1267년 두부 지방 지역에서는 그 최초의 그 치즈 제조업자가 나왔으며, 그는 원형의 큰 치즈를 생산하였고, 이것으로 이제 보프로, 뭐 에멘탈, 뭐 콩떼 치즈가 이제 시작되었고, 그러나 이제 공장에서 그 대량으로 이제 생산은 20세기 들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죠. 1953년 각 나라의 그 특정한 전통 치즈를 이제 유사 치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스트레사 협의회가 그 프랑스, 뭐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뭐 등에서 의해서 이제 인준되었다고 하고, 1968년도에서는 첫 TV 방송에서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미국 시장, 미국 치즈 이제 성장도 1620년 그 신세계로 치즈가 이제 전해진 이후 치즈의 제조는 급속하게 이제 증가했지만, 19세기 중엽까지 그 치즈는 농가 생산품 정도에 이제 불과했는데, 그러나 1851년 그 미국 첫 치즈 공장이 뉴욕 구에 의해서 이제 지어짐으로써 공장의 이제 생산품이 이제 되기도 시작했습니다. 그 미국의 그 인구가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치즈의 수요도 이제 증가되었고, 치즈 산업은 점차 서쪽으로 이제 옮겨져 그 비옥한 농토가 있는 이스콘스로 옮겨지게 되었고, 대부분의 이스콘시 농부들은 그들의 생존이 치즈에 달려 있다고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 치즈에서는 미국 천연 치즈의 총생산 이제 1920년 20년도에 4억 2천만 파운드, 치즈는 대개 이제 파운드로 이제 거의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몇 파운드, 이제 크기 양을 이제 파운드로 몇 파운드 이렇게 이제 거의 치즈를 이제 그렇게 파운드로 이제 부르고 있는데, 1970년에는 22억 파운드로 이제 증대 되었고, 1990년 초에 생산은 연간 60억 파운드에 이르게 되었고, 60억 파운드는 보통 크기의 치즈를 4천만 개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보면 되겠고, 더욱 90년대 초 소비자와 소유는 매년 20억 파운드가 증가를 이제 요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오늘날 치즈는 인간이 갈망하는 가장 실증나지 않고 맛있는 음식의 하나로 남아 있죠. 그리고 이제 치즈의 재료는 종류는 뭐 정확한 수를 알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많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전 세계에 걸쳐 약 2천여 종 정도에 추정하고 있으면 프랑스에서만 400여 종이 있습니다. 치즈를 이제 만드는 이제 재료는 동물의 이제 저시로 하죠. 주된 원료는 소의 저신 우유이지만 그 양과 그 염소의 그 젖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치즈도 다양하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이탈리아 치즈이자 전 세계적인 유명한 모짜렐라 치즈는 원래 물소의 젖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만든다고 하고, 그 밖에 수록된 그 당나귀, 낙타 등의 그 젖으로 만든 치즈도 있지만은, 치즈는 만드는 원유에 따라서 다양한 치즈가 이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그 밖에도 많은 요인들이 이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사용하는 원유의 종류, 그리고 또 원유의 처리 방식, 그리고 이제 지방 함유 정도, 곰팡이 주입되는 여부, 숙성 시간, 숙성, 환경, 이렇게 이제 이제 돼 있는데, 치즈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층에서 이제 치즈 많이 음식에 많이 활용하죠. 특히 이제 피자 이런 치즈의 토핑됨으로써 치즈의 늘어나는 쫄깃한 맛으로 인해서 이제 또 피자 맛도 좌우하지만, 또 피자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파스타 종류 요리 파스타 종류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요리에도 이제 그라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리에 적절하게 치즈도 많이 사용하는데 요리가 많이 쓰이고 있죠. 그리고 샌드위치도 마찬가지로 치즈 재료를 많이 이제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치즈는 특히 보면은 자라는 젊은 층 어린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편이죠. 치즈 만들기에서 보면 치즈는 영양이 이제 풍부한 음식이라고 보고, 그 영양이 풍부한 가축의 젖을 저장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방법이기도 했던 치즈는, 처음에 10 용량의 우유가 1 용량으로 줄어들게 되지만은, 풍부한 영양과 함께 다양한 맛으로 오랫동안 인간의 즐거웠던 그리움, 즐기고 있는 음식 중에 하나로 보면 되겠죠. 우유는 물, 당, 카제인, 미네랄염 등이 성분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우유를 이제 따뜻한 환경에 두게 되면 이제 젖산균에 의해서 자연적인 이제 산화 현상이 일어나 카제인의 응고를 이제 축전시키고, 이때 응고된 카제인 뭉치를 이제 커드, 우유의 이제 고물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커드와 분리된 액체를 이제 휘유장액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치즈라고 부르는 것은 이 중에서도 커드가 이제 주성분이죠. 부드러운 젤리 형태의 몽글몽글한 커드는 우유의 주된 성분인 단백질로
구성되지만 지방, 뭐 카제인, 뭐 불용 해성 물질 등이 이제 포함된 우유의 주된 성분들도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고, 응고는 자연적인 응고이지만 실제로 이제 치즈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그 응고법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때 응고를 위해 사용하는 그 응고 효소는 송아지 위에서 축출한 효소 레닛, 응용 효소이죠. 레닛을 응용하면은 화학적으로 이제 카제인을 이제 변화시켜 균일한 그 형태의 그 커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들의 요구로 시작된 그 레닛 대체 물질인 그 화학 레닌은 천연 레닌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최근 들어서 그 수요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응고된 그 커드는 그 미세한 그 천이나 뭐 배수통에 담겨져서 휘를 이제 흘러보내고 커드만 이제 남게 만드는데, 이 커드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치즈인 뭐 프레시 치즈다, 뭐 코티지 치즈, 뭐 또 일종의 뭐 프레시 치즈다. 이 커드 크림을 넣기도 하고 열을 가하기도 하여 다양한 종류의 이제 프레시 치즈가 이제 생성되는데, 크림 치즈는 여기에서 많은 양을 크림을 첨가해야 이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즈 만들기 과정에서 보면 이제 우유 치즈가 되기까지는 치즈는 그 우유에서 그 만들어지는 그 자연식품 중 하나로 우유의 그 응고물로서 배양되면서 보통 숙성된 그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 전유, 뭐 저지방 우유, 뭐 탈지 우유, 뭐 버터, 밀크, 뭐 크림, 뭐 비지방 분유 등 이러한 제품들이 그 혼합물로 만들어지는 거고, 치즈는 배양 조건과 그 응고 물질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치즈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 과정에서는 보면은 제조 과정에 이제 검사가 있는데, 검사는 이제 A형과 냄새, 그래서는 그 우유는 침천물, 응고 물질이 없어야 하며 냄새는 향긋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세포 함량에서는 우유는 미리당 그 최대 75만 개 미만의 그 체세포를 이제 함유해야 하고, 그리고 잔류 그 항생제에서는 그 잔류 항생제는 검출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테리아는 미리당 그 최대 수가 75만 개 이하야 하고, 그리고 이제 우유의 살균에서는 우유는 일정 시간 동안 일정 온도로 이제 가열이 되며,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병균을 이제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 막아줘. 또 이제 살균을 할 때 그렇게 막아줘야 되고 것이고, 그리고 응용 효소 첨가에서는 뭐 젖산균, 효모, 이런 등을 카제인 단백질을 응고시키기 위해서 우유에 첨가되는데, 이것을 곧 유청 단백질을 모아서 응유를 이제 만들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커드 전달은 응용 물질을 칼로 잘라서 유청과 수분을 해줘야 되고, 커드 섞기는 커드를 이제 유청으로부터 이제 분리를 시키면 되는 거고, 커드 가열은 원하는 그 커드 조직이 될 때까지 유청 속에서 커드를 고온으로 가열하면 경성 치즈, 이런 치즈가 이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청을 이제 제거에서는 이제 치즈통에서 유청을 제거하는 커드만 이제 잔여토로 이제 하는 것이 해주면 되고, 커드 붙이기는 이 과정을 최종 조직에 영향을 이제 줘야 되고, 이 과정은 치즈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커드에 이제 소금 첨가 같은 경우는 소금의 이제 첨가량이 치즈 무게의 1 내지 2%를 차지하는데 종류에 따라서 그 양은 이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 소금의 그 첨가로 치즈의 맛이 이제 증가하며 원치 않는 미생물을 막아주면 또한 그 수분 함량을 조절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틀에서 이제 치즈를 이제 통해서 이제 커드를 이제 꺼내 치즈 속에 밀어 넣고 원투형 치즈, 원톤형 치즈의 틀에서 이제 블랙 치즈 또는 뭐 직사각형 틀 속에서 넣으면 잔류의 이제 배출. 이 시점에서 이제 포장을 해서 이제 프레시 치즈로 이제 판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즈 만들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살펴보았고, 그래서 이제 치즈의 그 분류는 그 치즈의 그 원료는 대부분이 암소의 젖이지만 양, 물소, 뭐 당나귀, 염소, 뭐 낙타 등의 포유류의 젖으로 이제 만들기도 하는데 원료의 종류와 그 제조 방법에 따라서 수백 가지인 치즈를 이제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은 일반적으로 크게 신선한 치즈와 숙성 치즈로 구분하며 제조 과정에서 이용한 그 응결 방법, 뭐 숙성 방법과 뭐 이런 그 첨가물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그 신선한 치즈는 다량의 수분을 이제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그 질감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숙성 치즈, 숙성 방법과 기간에 따라서 단단한 정도 이제 다양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질 치즈에서 보면 연질 치즈는 그 수분 함량이 이제 40에서 50%에 달하므로 촉촉하고 이제 습기가 있고 건조하고 이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면 쉽게 건조해지면 이제 저장에 이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비숙성 에서는 그 대부분이 비숙성 치즈는 그 첨가물을 넣지 않는 것이나 때로는 그 허브 또는 마늘이나 후추를 넣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프랑스에서 이제 브레이셔 치즈가 있는데 그 대부분이 비숙성 치즈는 우유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치즈는 그 네덜란드 원산지 코티치 치즈는 그 네덜란드가 원산지이며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팝콘 형태의 흰색 우유의 분말도 있고 케이크라든가 쿠키, 샐러드, 뭐 에피타이저로 이제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고 다이어트 식품으로는 적합하여 그 신맛을 가지고 있고 쉽게 부식함으로 낮은 온도에서 이제 보관해야 되겠습니다. 크림 치즈는 이제 미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고 그 흰색의 그 부드러운 치즈로 이제 까나페라든가 샌드위치, 샐러드, 드레싱, 케이크 등의 요리에 이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균 숙성 같은 경우는 제조 과정에서 그 소금물에 그 치즈를 씻으면 표피는 금색으로 내부는 그 부드러운 크림 형태를 이제 유지하고 있고 고유한 맛과 그 독특한 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곰팡이 숙성 같은 경우는 그 흰 껍질을 가진 그 연질 치즈, 그 맛이 연하고 조직이 매끄럽고 부드러우면 이제 내부는 그 크림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즈는 그 응용을 만드는 그 부드러운 프랑스 치즈의 에피타이저라든가 뭐 카나페, 디저트 이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나폴레옹이 어느 지방의 숙소에서 맛있게 먹은 후에 그 명함 이름을 지금도 프랑스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매우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 껍질을 가지고 있는 치즈로 그 염소를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경질 치즈에서는 거기서 이제 세경성 치즈는 이제 보면 이제 피자에 이용하는 모짜렐라 치즈, 뭐 이제 많은 이제 양유로 이제 만든 그리스 페타 치즈 등이 이제 반경 치즈 같은 경우, 그래 곰팡이 숙성 블루 치즈에는 뭐 소나 양젓으로 이제 만들어서 치즈 제조 과정에서 뭐 익히거나 뭐 압착하지 않는다는 그 푸른 곰팡이를 이용하여 숙성함으로 특유의 그 푸른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독특한 향과 맛이 있고 그 소스, 뭐 드레싱, 에피타이저로 주로 이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질 치즈에서는 가공이 있는 치즈, 경질 치즈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산악 그 지역에서 생산되며 세균에 의한 그 숙성 치즈로 수분 함량이 뭐 30-40% 내에 그 제조 과정에서 응효를 이제 끓여서 익힌 다음 뭐 세균을 이제 첨가한다는 그 큰 그 바퀴 형태로 이제 만들어서 숙성시키면서 그 단단해짐으로 운반과 저장이 이제 용이하고 이제 주로 이제 샐러드, 샌드위치, 뭐 에피타이저, 디저트, 기타 다른 요리에 이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스공이 있는 것은 스위스 에멘탈 치즈는 발효 과정에서 이제 생산된 이산화탄소로 인하여 치즈 내부에 커다란 이제 기공이 형성되는 게 이제 특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가스공이 없는 것은 그 프랑스가의 그 체다 치즈는 영국의 원산지나 지금은 이제 세계 생산량의 75%는 미국이 생산하고 있는데, 노란색의 그 체다 치즈는 제조 과정에서 응용의 색소를 첨가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노란 이제 치즈는 그 노랗게 그래서 포장되어 있고, 스위스는 에피타이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담 치즈는 그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이제 치즈를 이제 만들어서 지명의 치즈 이름을 이제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그 네덜란드 그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은 기름만 발라서 유통시키고 있으나 수출용은 내수용과 그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에피를 이제 붉은색으로 제조하여 이제 기름을 이제 바른다고 하고, 최근에는 이제 붉은색 파라핀으로 이제 포장하며 색이 주는 효과로 인해서 식욕을 이제 자극하기도 이제 합니다. 초경질 치즈는 이제 수분 함량이 이제 25에서 30%인으로서 이태리의 그 치즈로 주로 거친 분말로 형태를 이제 만들어서 피자나 이제 스파게티에 이제 뿌려서 많이 먹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공 치즈는 이미 그 만들어진 치즈를 뭐 녹이거나 절단하여 혼합하는 것 등에서 공정을 거친 치즈를 특별히 지칭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때로는 호두, 뭐 포도, 아몬드를 첨가하기도 합니다. 치즈 사용법에서는 그 치즈는 나무판이나 뭐 대리석으로 된 판에 제공해야 하며, 신선한 나뭇잎으로 장식도 하며 생동감을 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생채소나 뭐 신선한 과일, 그리고 너트나 크래커를 이제 곁들이기도 하는데, 치즈의 맛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빵이나 와인을 곁들이기도 하죠. 주로 이제 와인 안주에는 주로 보면은 이 치즈랑 잘 어울리고, 또 먹는 풍미도
있어 보이죠. 그 준비된 그 치즈는 그래서 이제 항상 냉장고에 보관하면 이제 서부하게 뭐 2시간 전에 실온에서 꺼내서 놓았다가 뭐 치즈 온도가 실온과 그 비슷하게 되어 먹을 때가 풍미가 제일 좋지요.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건 8가지 정도는 있는데 뭐 스틱이나 큐브 모양으로 썰어서 아침에 제공하기도 하고 불에 녹여서 육류용으로 소스에 첨가하거나 소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파마산이나 뭐 로마노 치즈 가루로 만들어서 피자나 스파게티 넣어 뿌려 먹기도 하죠. 경질 치즈는 이제 퐁듀와 같은 튀김 요리에 이용되기도 하고 대부분의 치즈는 샐러드와 곁들여 먹을 수가 있고 샐러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또 주요 품목이기도 하죠. 때로는. 그리고 이제 뷔페나 이제 칵테일에 제공되는 치즈는 대형 접시에 이제 제공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고객이 조금씩 먹을 수 있게 또 하죠. 그리고 이제 정식 메뉴의 그 디저트 부분에는 그 치즈 코스가 또 들어가죠. 그리고 얇게 슬라이스 하거나 무스로 만들어서 샌드위치에 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치즈 사용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